오늘은 현장 리뷰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서초자이 아파트이고요. 우리 아파트가 아니네 하고 나가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현장 리뷰 해드리면은 단순하게 공사 전에는 이렇게 안 좋았고 안 이뻤는데 공사 후에는 이렇게 예뻐졌어요 라고 끝나지 않고 이제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모든 집에 적용할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크게 두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각 공간별로 어떻게 하면은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각 공간별로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저렇게 하는 게 맞을까 고민하시는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답은 정해져 있지 않고 고객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되시는데 그런 기준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질 끄지 않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현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포, 애프터 먼저 보실까요? 네, 두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느낌이 어떻게 달라진 것 같으세요? 네, 공사 전 사진을 보시면 이 같은 공간의 현관인데도 좀 좁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고 공사 후 사진을 보시면 같은 공간인데 공간이 더 넓어 보이고 뻥 뚫려 보이네 그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색감에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색을 크게 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진색이 있고 두 번째는 후퇴색이 있습니다. 전진색은 뭐냐면 색이 앞으로 좀 튀어나와 보인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한 우드 색상이라든지 다크 그레이라든지 블랙이라든지 이런 색들을 공간에 사용하게 되면 사용했던 그 벽이나 가구가 공간에서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는 전진색이 있고요.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후퇴색이 있습니다. 뭐 연한 그레이나 흰색이나 이런 색들을 사용하면 이제 그 같은 공간에서도 더 뒤로 가 보이는 후퇴색이 있거든요. 근데 공사 전 사진에서는 이제 전진색이 사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한 우드가 사용이 돼서 같은 공간이라도 이 양쪽에는 신발장이 더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니까 공간이 좁게 느껴졌던 거고요. 지금 이렇게 바꿔서 사용했을 때는 후퇴색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같은 공간이라도 가구가 더 뒤로 넘어가는 이제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서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고객님들께서도 이제 이런 현관처럼 좁은 공간에서는 전진색보다는 후퇴색 같은 연한 그레이나 베이지색을 사용하시는 게 같은 공간이라도 더 넓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꿀팁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현관 같은 경우는 이제 좁기 때문에 이 천장, 바닥, 이 옆에 신발장들을 비슷한 색상으로 깔맞춤 해주시는 게 더 통일감이 생기고 공간이 넓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현관에서만 저희가 인테리어 비용을 몇백만 원 아낀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PD님, 지금 이 보시면 안쪽에 신발장이 있는데 새로 공사한 것 같으세요? 네, 매우 새롭게 구성한 것 같은데요? 아, 네, 그게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현관에 있는 신발장에서 전체 신발장을 다 철거를 한 게 아니라 도어만 철거를 하고 이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름 작업을 해서 새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열어보시면 이제 이 내부 선반은 저희가 이제 공사했던 거 그대로 사용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공사 전에 현장 답사를 했을 때 이 내부 선반이 뭐 이렇게 휘어 있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서 뭐 이렇게 사갔거나 아니면 곰팡이가 생겼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서초자이 아파트인 좀 일군 브랜드이고 지역도 좀 비싼 지역의 아파트다 보니까 자재들이 좋은 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 선반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 도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색상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또 낡았기 때문에 이 도어만 철거를 하고 도어만 새로 교체를 했고요. 이 프레임 같은 경우는 필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신발장을 철거하고 새로 만들었을 때랑 이렇게 도어만 교체하고 프레임을 필름했을 때랑 이렇게 신발장 한 칸에 약 몇십만 원 정도의 비용을 아끼실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 여기 신발장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10만 원씩 아낀 한 칸이 여섯 칸이 되니까 몇백만 원의 비용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몇백만 원의 비용을 아꼈으면은 이거를 뭐 돈을 아끼셔서 새로 가전이나 다른 곳에 사시거나 아니면 이 몇백만 원 아낀 비용을 다른 곳에 태운다라고 하신다면 같은 비용으로 인테리어를 했더라도 1,000만 원, 2천만 원 더 비싸 보이는 효과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그 비용을 아끼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이면은 쉽게 생각했을 때 실링팬을 추가로 하신다거나
아니면 화장실에서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 휴젠트 같은 난방 기능이 나오는 또 선풍기를 교체한다거나 이렇게 좀 가성비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내가 인테리어 하려는 집이 신발장이 있는데 아니면 또는 가구 수납장이 있는데 무조건 다 철거하고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이 내부 상태를 체크를 해보고 내부 상태가 괜찮다라고 하시면 전체 철거가 아니라 도어만 바꾸시고 프레임을 필름을 하시면 적게는 몇십만 원부터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아낄 수 있다는 꿀팁입니다. 네, 세 번째로 알려드릴 꿀팁은 전실이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 중문의 위치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 기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전실이 있는 경우 그 중문의 위치를 현관문에서 가까운 쪽에 위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에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할 것이냐 좀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딱 정해진 기준은 없고 고객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중문의 위치를 앞에 할지 뒤에 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문의 위치를 이제 앞에 놓게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여기가 중문이 달리게 되면 이제 현관의 전실은 여기까지만 쓰게 되는 거고 이 안쪽부터는 집 내부로 똑같이 쓰게 되겠죠. 그래서 뭐 바닥도 이제 마루가 깔리거나 장판이 깔리거나 될 거고요. 그러면 중문이 여기 있다면은 이제 불편한 점이 뭐냐면 이제 신발장에서 이제 신발을 딱 꺼냈을 때 여기서 바로 신발을 신지 못하고 이 신발을 들고 여기까지 나와서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이 중문의 위치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 신발을 꺼냈을 때 바로 여기서 신발을 신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중문의 위치가 앞이 맞냐 뒤에 맞냐 고민이 되실 텐데 그 선택하는 기준은 이 양쪽에 있는 신발장, 이 수납장의 용도를 보고 선택을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 같이 신발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양쪽의 수납장을 다 이제 신발장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시면 중문의 위치가 뒤로 가서 여기는 신발장으로 써서 바로 신발을 신기 편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신발이 그렇게 많지 않고 수납해야 되는 물건이 많아 라고 하시면 중문의 위치를 여기 앞으로 당기셔서 여기 공간은 이제 현관이 아니라 이 거실, 복도의 연장선으로 개념으로 쓰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집에서 생활을 할 때 물건을 이제 꺼내러 올 텐데 만약에 여기가 지금처럼 중문으로 되어 있다면은 중문을 열고 신발을 신고 여기서 물건을 꺼내고 놓고 수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까지가 중문이고 여기 내부 공간이 이제 복도로 쓰게 된다면 뭐 신발을 신을 필요도 없고 중문을 열고 또 올 필요도 없고 혹시 그런 생활들이 편해지신 거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중문에 전실이 있는 경우에 중문의 위치를 앞에다 할까 뒤에다 할까 고민을 하시는데 그 고민에 결정하는 기준은 이 수납장 용도를 신발장으로 쓰냐 수납함으로 쓰냐에 따라 바뀌는 거고 신발장으로 쓰신다라고 하시면 중문의 위치를 뒤로 배치를 하셔서 여기를 전체를 전실 및 현관으로 쓰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 신발을 꺼내서 바로 신기 편하시니까요. 근데 이 수납장을 신발장이 아니라 우리는 수납함으로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쓴다라고 하시면 중문을 여기까지 빼신 다음에 여기 내부는 거실이나 복도에서 이어지는 바닥재로 동일하게 하셔서 신발 신고 오실 게 아니라 그냥 뭐 맨발로 물건을 놓고 빼기 편하게 하시면 되시는 거죠. 네, 다음으로 또 현관에서 비용 아낄 수 있는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중문인데요. 이 중문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간살도어 중문을 하고 싶어 하시고 두 번째는 유리를 패브릭 유리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이제 간살도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중문이 뭐 가격이 한 100만 원대라면 간살도어는 200만 원대로 올라가게 돼요. 아무래도 좀 간살이 하나하나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께 좀 가성비 있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간살을 도어 전체에 넣지 마시고 이렇게 한쪽에다가 포인트로 느낌만 줘도 간살 도어 느낌이 난다라고 가성비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리 같은 경우는 패브릭 유리를 쓰고 싶은 이유가 패브릭 유리를 쓰게 되면 이 내부가 완전히 보이지도 않고 또 안 보이지도 않고 은은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패브릭 유리를 많이 쓰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또 패브릭 유리는 비싼데 또 패브릭 유리만큼 효과가 연출이 될 수가 있는 게 이 브론즈 사틴 유리입니다. 그래서 패브릭 유리를 아니고 브론즈 사틴 유리를 써도 패브릭 유리를 쓴 것처럼 이제 내부가 은은하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게 두 가지 조합으로 하셔서 인테리어의 디자인 효과는 올라가지만 금액은 또 낮출 수 있는 가성비 있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또 거실로 넘어가서 또 제가 여러 가지 꿀팁 알려드릴게요. 네, 다음은 거실입니다. 비포 애프터 먼저 보실까요? 네, 보시면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진 것 같으세요? 네, 전체적인 색감이 달라지면서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지만 거실에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공간은 이제 바로 여기 TV 반매립입니다. 이제 TV 반매립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TV 뒤통수를 이제 매립을 하면서 TV 뒤통수도 안 보이고 그 TV 뒤통수 쪽에 여러 가지 나오게 되는 전선을 이제 가리게 돼가지고 TV 반매립을 하시게 되면 거실을 좀 더 깔끔하게 쓰실 수가 있으신데요. 대신 단점이 하나가 있죠. 단점이 뭐냐면 TV 반매립을 하게 되면은 약 한 12cm, 15cm 정도 가벽이 생기고 홈을 파기 때문에 기존 벽보다 약 12cm 정도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간이 좀 좁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공간이 좁아 보이는 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냐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여기 코너 부분을 이제 오징어 합판을 둬가지고 라운드로 마감을 하시게 되면 돼요. 보통 이제 여기 코너가 직각일 때는 시선이 이렇게 가다가 직각에서 딱 끊기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공간이 단절되고 좁은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코너를 라운드로 하게 된다면 시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때문에 공간이 확장 개념이 들면서 좁은 공간도 좀 더 넓어 보이는 시각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TV 반매립을 하시게 된다면 코너를 이제 오징어 합판을 써가지고 이렇게 라운드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거실에 TV를 놓으실 때 공간을 좀 더 심플하고 정돈되는 느낌이 나올 수 있는 꿀팁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엔 TV가 설치가 될 거고 TV는 보통 이제 화면이 검정색 이게 될 거죠. 보통 이제 이쪽에 안방 베란다로 넘어가게 되는 터닝 도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를 지금 가구 도어로 막아주고 여기 벽처럼 보이게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문을 열었을 때 터닝 도어가 나오고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터닝 도어 앞에 이 가구 도어를 설치한 이유는 뭐냐면 이쪽 벽면의 색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TV가 설치가 돼서 검정색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쪽 벽에 동일하게 터닝도어 흰색이 보이게 되고 또 이제 아트홀이 보이게 되고 이쪽 거실 부분에 또 스위치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쪽 벽면에 들어가는 색감이 너무 많아지면서 이제 현관에서 거실에 딱 들어왔을 때 처음 보이는 공간이 이 아트홀인데 시선을 어디에 놓을지가 되게 애매해집니다. 왜냐면 눈에 띄는 색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딱 봤을 때 시선을 여기 둬야 될지 여기 둬야 될지 이제 모르게 되면은 이제 이 공간이 정신없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벽면에 들어가는 색감은 보통 많아야 3개, 적으면 2개로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이 색을 줄이기 위해서 TV는 가릴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쪽 이 터닝도어를 가구도어로 만들어서 이제 하나의 알투월 벽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그래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시선이 자연스럽게 TV로 먼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아트홀로 시선이 분산되고 이제 끝나게 되니까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공간이 정돈된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트홀을 하시거나 TV를 놓으시게 된다면 알려드릴 수 있는 꿀팁은 이 터닝도어를 히든도어로 만들어 드리는 게 좋고 히든도어로 만들어서 이제 벽처럼 보이게 마감해 주시면 공간이 좀 더 정돈된 느낌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비용을 또 아낄 수 있는 꿀팁인데 터닝도어를 가리실 때 히든도어로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전용 프레임이나 또 이제 좌석 손잡이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한 7, 80만 원이 들게 되는데 이렇게 가구도어로 만들게 되면은 한 2, 30만 원으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용을 아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용을 아끼는 거를 다른 곳에 또 태우시거나 코너 라운드를 만드시거나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 앞에 현관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신발장을 전체 철거를 하지 않고 리폼을 하면서 한 100만 원 아꼈잖아요. 그 100만 원 아낀 비용을 이제 여기 아트홀에다가 투자를 하시면 이제 같은 비용이라도 한 1, 2천만 원 더 높게 인테리어 한 것 같은 효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테리어 하시면서 안 보이는 공간에서는 비용을 아끼시고 이렇게 보이는 공간에서는 비용을 투자를 하시면 같은 비용이라도 더 높은 인테리어의 퀄리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거실에서 TV를 놓으신다라고 하시면 TV를 단순 벽걸이보다는 이렇게 반매립을 하시면 뒤에 전선들이 가려지니까 좀 더 깔끔한 거실이 연출이 될 수가 있고요.
대신 반매립을 하게 되면 벽이 12cm 튀어나와서 공간이 좁아 보일 수 있으니 이렇게 꺾이는 코너 부분을 라운드로 해주시면은 좀 더 이제 공간이 확장된 느낌이 들면서 좁아 보이는 거실이 더 넓어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TV 반매립을 하시게 되면 이제 아트월 부분에 오른쪽에 터닝도어가 있을 텐데 그 터닝도어를 이렇게 히든도어로 가려주면은 색감이 최소화되면서 좀 더 공간이 안정된 느낌이 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히든도어를 만드실 때 전용 히든도어를 만들게 되면 비용이 한 7, 80만 원 들지만 이렇게 가구도어를 이용해서 만드시면은 2, 30만 원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좀 꿀팁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공간으로 또 넘어가서 제가 또 적용할 수 있는 꿀팁 이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이제 안방 화장실입니다. 비포 애프터 먼저 보실까요? 네,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졌을까요? 혹시 찾으셨을까요? 네, 답을 알려드리면 여기입니다. 이 공간인데요. 공사 전 사진을 보시면 이 공간은 원래 이제 화장대가 아니라 이제 세면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 안방 화장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세면대가 이 화장실 밖에 있고 이 화장실 내부에는 세면대가 없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수도 하고 양치질도 하실 텐데 이 화장실 안에는 세면대가 없으니까 계속 이 공간에서 세수도 하시고 양치도 하시겠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제 아무래도 물이 계속 바닥으로 튈 거고 바닥으로 튄다면 이 바닥이 이제 마루라면은 마루가 썩어가지고 몇 년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쪽 주변은 아마 마루 색깔이 하얗게 변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세면대는 화장실 안쪽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또 이 드레스룸에 또 문제가 뭐였냐면 화장대가 없었습니다. 드레스룸은 있는데 화장대가 없어가지고 고객님 별도로 화장대를 구매하시든지 했었어야 되는데요. 그러시지 않도록 이 세면대가 빠진 자리에 이제 화장대를 넣어서 공간의 좀 효율성을 높였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네, 이제 비포 사진을 보시면 화장실 입구에 이제 샤워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걸 다 저희가 철거를 해버리고 이렇게 이제 세면대를 놓고 손을 씻기 편하게 만들어 드렸고 이제 안쪽을 보시면 이제 욕조 공간이 이제 샤워를 하시게 되는데 기존에 보시면 욕조 공간이랑 이 변기 사이에 샤워 파티션이 없었어요. 그럼 욕조에서 그냥 샤워를 하게 되면은 물이 다 이쪽으로 튈 거고 그럼 이런 수납장이 썩게 될 거고 이 바닥이 물이 계속 튀어 있으니까 저희 화장실 들어올 때마다 이제 좀 양말이 젖는 불편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변경된 구조에서는 욕조에서 샤워를 하시게 될 텐데 이 물이 튀지 않도록 이렇게 조적 파티션을 만들어 드렸고요. 이제 클립 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적 파티션 내부에 이제 조적 파티션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조적 파티션 내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샤워 파티션을 조적으로 만들고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내부에 조적 선반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가능한 집이 있고 불가능한 집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통 이렇게 조적 선반을 만들려면은 이 조적 선반의 깊이가 10cm 정도는 되어야지 이 선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반의 깊이가 10cm니까 이 조적 파티션의 깊이는 대략 한 12cm 정도가 되어야 돼요. 그럼 이 조적 파티션이 12cm 정도가 되려면은 일반 화장실은 좀 안 되고 이 화장실의 넓이가 좀 넓을 때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이 샤워 공간은 이 공간이 좁지 않게 사용하려면은 한 70에서 80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 이 80이 확보가 된 다음에 조적 파티션이 12cm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럼 그 옆에 이제 세면대나 변기가 오게 될 텐데 보통 이런 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적 파티션에 선반을 하고 싶으시면 우리 집 샤워 공간 벽에서 그 옆에 있는 뭐 세면대나 변기까지 총 한 85cm 정도가 충분히 확보가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 공간이 확보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조적 파티션을 세우고 조적 선반까지 가능하고요. 현실적으로 그 공간이 안 나온다라고 하시면 사실 조적 파티션은 포기하시고 이렇게 샤워 공간에 젠다이를 확장해가지고 뭐 샤워용품을 올려놓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관, 거실, 화장실을 좀 현장 리뷰를 드리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얻어가실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렸고요.
그 나머지 공간에서도 제가 비포 애프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사진이랑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쭉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 리뷰 영상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면 이제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또 인테리어 준비하시는 분들의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어떤 인테리어 업체를 골라야 될까, 그런 고르는 기준을 어려워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아래 고정 댓글에다가 정리하는 놓은 영상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현장 리뷰를 할 때마다 잊지 않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리는 건데요. 이 현장이 완성이 될 때까지 세 분께 좀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저희 디자인 세로를 믿고 인테리어를 맡겨주시고 이렇게 촬영까지 허락해 주셔서 구독자님들께 꿀팁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저희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 디자인 세로의 직원분들인데요. 이 현장을 좀 마감을 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 디자인 세로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다른 업체는 안 하는데 저희 업체는 하는 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도면을 그려서 디자인 미팅을 진행을 하더라도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10장 전원을 그리게 되는데, 저희 디자인 세로 같은 경우는 뭐 30장에서 40장 정도 그려서 고객님과 소통을 하고 협력업체한테 그 공사 지시를 하기 때문에 좀 디자이너분들이나 또 현장 매니저분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좀 현장 퀄리티를 위해서 저와 함께 좀 고생해주신 디자인 세로 직원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희 디자인 세로 협력업체 분들께 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촬영해주고 계신 저희 PD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 보통 이렇게 뭐 30-40평대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80에서 100명 정도가 투입이 되게 돼요. 그래서 단순 이제 협력업체 일이 아니고 우리 집처럼 뭔가 마감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게 집중해 주시고 빠른 그 공사 기간 내에 이 공사를 잘 맞춰 주셔서 다시 한번 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디자인 세로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제 이런 인테리어 정보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구나 가전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정보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은 아마 다음 영상들을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제 영상은 아직 좀 채널이 작아가지고 이 영상만 보고 그냥 나가신다면은 아마 다시 찾아오시기 힘드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